자, 아까 그 사법 네. 파괴 3법이라고 강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시간이 뭐 길지 않고 오늘 이거가 주제는 아니지만 소위 사법 파괴 3법, 소위 사법 3법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동안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쭉 축적해왔던 자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나 문장 한 서너 개로 이거를 좀 지적해 주시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복 그리고 보복. 그 보복의 연장선상에서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남겨놓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불복수단. 그런데 그 피해는 국민이 봐요.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자, 법외국제부터 보면은 이 법외국제는 구성 요건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뭐 합리적으로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은 법외국제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법외국제가 시행이 되면은 앞으로 법관, 검사 그리고 13만 경찰 공무원까지 네. 고소가 넘쳐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무혐의 받았어요. 예. 경찰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수사관 고소합니다. 예. 물론 그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래도 무혐의로 종결이 되겠지만 일단 내가 사건을 처리하면은 고소당할 위험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네. 내가 법외국죄로 고소했는데 그걸 무혐의한 그 경찰관이나 그 검사에 대해서도 또 법외국죄로 고소할 수 있잖아요. 무한 루프를 돌 무한 수 루프 있죠. 가능하잖아요. 무한 루프를 돌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함부로 입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이 굉장히 큰 자기 모순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될 때는 하급심에서 그 판례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서 판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런 법외국제 같은 걸 시행하면요. 법관이 법을 억지로 잘못 해석했다, 왜곡했다라고 고소고발 당할까 봐서 함부로 대법원 판례에 도전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법관 우겨넣기법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임명합니다. 그 22명의 대법관들이 있는 시대에 형성된 대법원 판례는요. 자 법외국제하고 한번 결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 대법원 판례는 정말 난공불락의 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소고발이 난발이 될 건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그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극구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예. 실질적으로 법 왜곡죄 고발 일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왜곡해서 해석 적용해가지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법 왜곡죄 처벌 대상으로 지금 그렇죠.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2심이 진행되면서 예. 내일부터 이제 본격화 되잖아요. 예. 2심 진행되면서 만약에 증거 신청 하나라도 안 받아줬다. 네. 저는 변호인 쪽에서 이 법 왜곡죄로 고발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역설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이 사법 시스템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법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제도들을 들고 나왔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사회의 반대와 비판을 무시하고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든 제도들이 이제 자기 모순이 돼서 막 꼬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마 역설적으로 예. 법 왜곡죄, 4심제 이런 것들의 첫 수혜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소위 내란 혐의의 피고인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혜를 볼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웃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첫 생각해요. 이용객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예, 첫 네. 이용객은.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반 이용객 국힘 당사가 될 수도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데 오늘 예.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당사를 쳐가지고 또 압수수색을 그때 당원들 했네요. 예.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도보 행진을 지금 당사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도보 행진을 하다니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당행위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만큼 지도부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른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요 도보 행진 영상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반응은 민주당이 너무 안심될 것 같다.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행진을 하는데 물론 평일 낮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적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들의 봄나들이라고 하는데 민주당도 지난해 당대표 함께 다 나서가지고 김민석
현 총리까지 함께 해가지고 도보 비슷한 시기에 한 적이 있었죠. 예, 본인들 지금은 그렇게 이제 했다는 마포대교 거 건너는 잊으시면 장면 같습니다. 안 되겠죠. 이게 현재 지금인가요? 아니죠. 아니, 요거는 녹화 같아요. 네, 마포대교 아까, 건널 네, 때. 아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건너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몇 명 총 참석했느냐 요거가 분명치는 않아요. 의원 80여 명, 당협위원장 50여 명 해가지고 130여 명에다가 지지자들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경찰 추산 집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자로서 분석을 했을 때 저런 분들이 정치인들이 언제 도보를 나서느냐 특징이 있어요. 진짜 힘들 때 나서는 거예요. 왜냐면 한 곳에 모여서 모여 해가지고 새를 뭐 과시하거나 황교안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광화문에 이렇게 십자가 로드 만들듯이 이런 거 하려면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와야 되지 막 의원들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황 대표가 그때 힘에 붙여서 선택한 것이 결국 전국 도보행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순으로 가고 아마 옆에 있는 의원들도 느낄 거예요. 아, 이제 그 같이 동원할 힘도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순례자처럼 걷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장 대표 옆에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기세 등등했을 때는 얼굴을 같이 한 프레임 안에 넣으려는 이렇게 담으려는 네. 의원들이 많았는데 없었다 오늘. 아, 되도록 장동혁 대표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기색이더라. 그런 그러니까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오늘 그 도보 행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리막길에서 보이는 행보거든요. 진짜 힘들 때 그런 모습들이 다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한 곳에 있겠습니다. 집결해서 정적으로는 도저히 위세를 못 보여주니까 뭔가 다이나믹한 움직이는 거로밖에 못 보여주는 상황에 몰렸을 때 하는 게 행진인데 네. 그나마 그 행진에서도 당대표와 거리 막 사람들이 붙으려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고 싶어하는 느낌이었다. 뭐 그건 기색이고 느낌입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장동 대표의 이 탄력은 많이 떨어졌다. 뭐 손 변호사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시죠? 많이들 그렇게 분석하실 거고요. 여러모로 저는 오늘 이 도보 행진이 무용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많이 사법 그렇죠. 3법은 분명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일단 도보 행진이라고 하는 수단 자체가 절박함을 느끼게 해주지 않아요. 그럼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우리 야당들이 많이 했던 방식 중에는 단식도 있고 예. 또 삼보일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걸으려면 최소한 3보일배는 해줘야 그렇죠. 돼요. 여러 가지 네. 있는데 단식은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미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6공화국 체제에서 그동안에 단식을 했던 야당 정치인들 중에 예. 2번 이상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뉴스트라다무스에서 한번 그렇죠, 말씀드린 그렇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30여 명의 야당 정치인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그동안 단식을 했어요. 예. 그러나 2번 이상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강력한 카드를 이미 장동혁 대표는 써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읽은 민주당이 이제 마음껏 입법 폭주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새기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욜로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예, 예. You only live Live once. once. 네. 요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포. You only fast once. 단식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다무스.